세상이 이렇게 어촌을 주변으로 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지도자들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지역은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잠시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우리 마을을 어떻게 유지시킬 건가 생각입니다. 10년 뒤에는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뒤에도 우리 동네를 대대로 살던 이 동네를 어떻게 유지시킬 건가? 그게 어촌 뉴딜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유지를 어떻게 시킬 거냐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요번에 뉴딜 사업 받았지만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게 뭐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지금 뉴딜 사업은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의 우리 동네 목표를 딱 만들어 놔놓고 이거 모아내는 거, 그 통합화를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앞으로 쭉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 통합시킬 거냐, 이런 게 이제 고민입니다. 근데 사람도 교육해야 되고, 이걸 시설할 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 사업들을 다 할 때 목적은 첫 번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한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살기는 뭐 공기도 좋고 뭐 최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환경이 좋아야. 두 번째는 돈이 좀 돼야 됩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돼요, 동네에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2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환경도 좋고 돈도 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민들은 소득이 요즘은 좀 높습니다. 도시 근로자 대비해서 한 4, 5%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옛날 어민들이. 그래서 뭐 대신에 그러면 도시인들보다 더 잘 삽니다. 왜냐면 지출이 그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환경도 좋고 소득이 되는데, 어촌 마을에서는 어떻습니까? 생활하는데, 일하는데, 또 공동체 활동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살기 좋은 데는 환경, 소득, 사람,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뉴딜 사업하면 우리 방파제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3가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저희들하고 한 2년 동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역량이라는 것은, 지역의 역량이라는 건 뭐 경제적 역량도 있지만, 시설, 그래서 아까 이제 뉴딜의 시설도 중요합니다. 아까 또 교통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섬이라서 좀 열악한 부분은 공공서비스, 의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일만 하지 말고 뭔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취미활동,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역량도 이제 올라가야 되고,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도 어촌계하고 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의 역량. 요즘은 개인하고 조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여러분끼리 저녁에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고민이 어떤 시설이 필요하더라,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자꾸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이런 물리적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은 주민이 참여하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뭐 이런 것으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해 봐야 된다. 옛날에는 개발 방식이 뭐 방파제 만들고 시설 만들고 그다음에 소득 높이고 뭐 이런 게 위주가 됐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가, 내 삶의 질이 어떻게 좀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초점이 돼요. 민주적인 어떤 참여,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하게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좀 개방돼서 외부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부에는 또 마을을 도와주려고 하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지도자들의 역할은, 요즘은 같이 가보자, 이렇게 뒤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민주적으로 주민 참여가,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그분이 반대편이라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영하는
이렇게 돼야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 내부적으로 주민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놓을 수 있도록 만들자. 뭐 이래서 결국은 윤활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고령자와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통이나 제조 또는 관광의 일부분의 인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고령자와 여성이거든요. 왜냐? 젊은 남성분들, 아직 에너지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1차 산업, 생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이거든요. 물고기를 잡아와야지, 조개를 길러줘야지, 그 다음에 2차, 3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차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2차 산업은 자연에서 여러분들처럼 바다에서 먹거리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먹거리를 만드는 걸 2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럼 2차 산업은 뭐냐? 가공하는 거, 또 새로운 제조를 하는 거, 광업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하는 거거든요. 요즘 와서 핫하게 뜨고 있는 어촌관광 하는 것도 3차 산업에 속해요. 그래서 3차는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또 4차, 5차 산업을 분류를 해요. 자, 3차 산업이 넓어요. 거기서 세분화, 조금씩 조각을 내서 나눠보니까 4차 산업이 생겨요. 어떻게? 정보, 의료, 교육, 이걸 4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패션에 관련된 거 이런 걸 5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6차 산업 개념은 이래요. 자,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3차도 해라 그러는데 플러스가 아니에요. 플러스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도 6이 나와요.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이에요. 2는 2, 3은 6 이래도 6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개념은 이쪽이에요. 왜냐? 1차 산업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라도 0이 되면, 우리 곱하기 기억하시죠? 항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결국 곱하기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필요하다. 1차 없이 2, 3, 4로도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이 빠지면 실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어촌의 기능이 다각화됐다. 다각화 기능. 어촌의 기능이 달라진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발견돼서 발전시켜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관광 자원화예요. 외 소득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 월마다 고정된 수입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6차 산업에서 찾아보자 이런 고민들을 해왔어요. 두 번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관광 자원을 이제 마을의 특성에 맞는 내부의 어촌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인구 문제 외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게 공동체. 6차 산업은 개인이 하기 힘들어요. 공동체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좋거든요. 현장에서 학자들이 분류해놓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6차 산업을 하시다가 자꾸 궁금해하니까 생산 중심형, 가공 중심형, 유통 중심형, 체험 관광 중심형, 외식 또는 치유 중심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각 마을마다 자원이 다르고요. 사람들 구성원의 능력들이 조금 다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성이에요. 1년 반짝하고 없어지면 교육도 다른 것도 소용없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2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교육 사업이 끝나버리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다 끝나도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해요.